자, 여러분 8강 우리 실기 장부 조회하는 실전 사례 패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교재는 276쪽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조회해야 되는지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 교재는 276쪽입니다. 자, 장부 조회 실전 사례 문제다라고 했는데 회사 코드는 7000번이라고 했는데 저는 7005번으로 그냥 입력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뭐 8000번으로 했다 그러면 그 8000번으로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조회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근데 뭐 앞에 입력한 데이터가 없으시고 중간에 그냥 수업을 들으셨다. 그러면 요 값이 안 나오겠죠. 그럼 그거 참고해서 요 책에 또 해답을 캡처해 놨으니까요. 책 보면서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도 좋겠고, 되도록이면은 앞에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꼼꼼히 입력해보고 이렇게 같이 조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자, 서울문구를 선택해서 저는 7005번인가로 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KL 프로그램 실행을 하시고요. KL 프로그램 실행을 하시고, 자, 저는 7005번으로 했네요. 번호는 뭐 꼭 7000번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연습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현금 출납장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 하면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3월 31일 요 시점에 현금의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현금 출납장으로 조회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 보면 어디 있습니까? 장부관리 메뉴 안에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서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회해 보면 자, 여기 현금의 잔액은 여기 보이실까요? 잠깐 위로 올려볼까요? 3,732만 5천 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 해답도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조회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3월 말일 시점에 현금의 차변의 잔액과 현금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또 어디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도 있죠. 합계 잔액 시산표 3월 달로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자, 현금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이 답이 되는 거죠. 3,732만 5천 원. 자, 그럼 여러분 시험장에서 꼭 현금 출납장으로만 답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3,732만 5천 원을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숙달이 되고 이렇게 장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냥 합계장 시산표 가서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보라는 문제인데, 자, 12월 31일 이 시점에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 번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요게 답이겠네요. 그렇죠? 자,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관리 메뉴 안에 어디 갔어요? 여기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자, 12월 말일 시점이니까 엔터 치고 외상 매출금하고 엔터 치게 되면 자, 오피스 문구, 길동문구, 마루문구 중에 가장 큰 거는 여기 있네요. 길동문구. 그렇죠? 2,350만 원이고, 문제에서 지금 원한 거는 코드 번호를 물어봤으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네요. 00102. 자,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기출문제 우리 곧 풀어보게 될 텐데,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 요 코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답지에다가. 이제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 패턴도 나올 수 있고요. 자, 넘겨볼까요? 277쪽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변원장 조회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12월 31일 시점에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런 문제도 간혹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자, 외상 매출금이 만약에 회수가 되면 돈이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 T계정, 외상 매출금 T계정에
요 금액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T계정에 외상매출금에. 그럼 회수된 걸 물어봤으니까 외상매출금 T계정상에 대변에 있는 숫자를 봐야 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론상의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프로그램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론이 우선 어느 정도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그 이론을 프로그램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하여튼간 여러분 이론 정리를 조금 미흡하게 했다 그러면 다시 이론을 학습 한번 쭉 해주시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T계정을 조회를 하면 되겠죠. 자, T계정이 계정별 원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조회해 주시고, 그쵸? 계정별 원장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만 조회하면 되니까 외상매출금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차변 대변 이렇게 T계정이 나오고, 자, 여기서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회수된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요 대변 쪽에 요 금액을 합친 총 금액. 여기 지금 100만 원이고, 이게 월계구 누계입니다. 이거 월 합계고, 이거는 누적 금액. 그쵸? 여기 보니까 80만 원이니까, 지금 대변의 총 누적 금액은 18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답은 180만 원이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80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패턴의 문제가 있을까요? 아, 일개표 문제가 나왔네요. 일개표. 2월 달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현금으로 지급된 거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이거 월계표구나.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월계표로 들어갑니다. 월계표가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일개표, 월계표 들어가서 자, 교재는 278쪽에 나와 있어요. 자, 2월 달이네요. 그러면 일개표로 봐도 되고 월계표로 봐도 돼요. 어차피 똑같아요. 2월부터 2월. 그럼 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전표 입력 붕괴된 거는 다 집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물어본 게 뭐였었냐면 2월 달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예요? 18만 원이 있네요. 운반비 현금으로 12,000원 나갔죠. 도서인쇄비 18,000원 나갔죠. 광고 선전비 15만 원 나갔네요. 그렇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또 세부 T계정이 나오고 이걸 더블 클릭하면 또 분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답은 18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다가 답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18만 원이라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총계정원장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몇 월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우리 총계정원장으로 볼 수 있죠. 자, 이걸 닫고 총계정원장 들어가서 자, 1월부터 12월까지 복리후생비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조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F2번 눌러서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조회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복리후생비 T계정이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그러면 가장 차변에 많이 집계된 달은 4월 달이네요. 그렇죠? 교재 279쪽의 해답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4월 달이 답이네요. 자, 그래서 4월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 조회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 조회하는 문제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자, 문제 보시면은요. 자, 단기 말인 12월 31일 이 시점에 여러분 밑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론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현금이나 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우리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는 보통 예금도 있을 수 있고 현금도 있을 수 있고 당좌 예금도 있을 수 있고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누려하는 이런 예금, 적금 등과 같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되는 현금성 자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묶어서 우리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해서, 자, 언제 시점이죠? 12월 말일 시점이니까 12월 말일자로 들어가시되, 여기 상단의 탭을 보시면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라고 이렇게 있죠. 관리용은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할 때 쓰는 것이고요. 제출용은 제출할 때 우리 통합계정으로 보고하는 게 제출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금 3,694만원, 보통예금 615만 5,760원인가요? 책에는 제가 요거까지 표현 안 했지만, 그렇죠? 요 금액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현금하고 보통예금을 합친 금액이니까 요 두 가지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시나요, 여러분? 계산기 있으시면 눌러봐요. 3,694만 원이고 더하기 615만 5,760원. 이렇게 하면 4,309만 5,760원이 계산기에 보이네요. 자, 계산기도 자꾸 사용해 보셔야지 늡니다. 알았죠? 계산기 옆에 항상 두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계산기로 다 눌러서 답을 구하려고 하면 귀찮고, 또 계산기 잘못 누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보면 제출용이라는 탭이 있죠. 제출용은 이게 통합계정으로 또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산기로 눌렀던 4,309만 5,760원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상단 메뉴에 통합계정을 눌러보시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이런 계정들을 통합해서 묶어서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매출채권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이 합쳐져 있죠. 이런 식으로 통합계정을 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교재 280쪽을 보시면은 여기 해답에다가 제가 넣어놨죠. 이렇게 해서 4,300,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95,760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나름대로 크게 여러분들 캡처한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이 글자 자체가 좀 작아서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조회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단기 말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손익계산서로 조회를 해야 되겠죠. 요거 닫고, 자, 여기 손익계산서 결산 및 재무제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손익계산서는 전년도 겁니다. 전년도 손익계산서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자, 단기의 손익계산서는 여기 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눌러주시고, 자, 12월 달로 조회해 보시면 우리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281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281쪽에 보시면은,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우리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를 뺀 거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이거 분기까지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되는 거네요. 교재 281쪽에 그 그림에 숫자가 좀 쬐그맣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도 똑같이 숫자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영업외수익, 그리고 영업외비용도 집계가 그대로 되어 있네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도 잘 들어가 있고, 소득세 비용 해서 단기 순이익이 나와 있네요. 얼마죠, 여러분? 327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또 이렇게 해서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런 식의 패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만약에 단기 말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1,0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매출원가 금액 구해봐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요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 더한 요 금액에다가, 그렇죠, 요 금액이 얼마예요? 1,250만 원에다가 1,510만 원 더하고 1,000만 원으로 가정한 거니까 기말 재고를 1,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1,76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회해서 그러면 1250 더하기 1510만 원 빼기 1000만 원에서 답을 또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제가 교재 281쪽 맨 하단에도 설명을 드려놨는데 여러분 주당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주당이익. 우리 시험 수준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참고하라고 잠깐 얘기해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여기 주식수라고 있죠. 그럼 주식수를 클릭을 해서 자, 지금 당기순이익이 327만 원이라는 게 집계가 됐고요. 주식수.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교재에 메모해 놨죠. 주식수가 1000주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 회사 1년 동안의 당기순이익이 327만 원인데 주식 1000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한 주당 당기순이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얼마겠어요? 327만 원 나누기 1000주 하면 327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주당 주당 이익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당 이익을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보고하게끔 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A라는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1억이 났고 B라는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 1억의 당기순이익이 난 회사가 영업을 잘했냐? 근데 여러분 1억을 벌어들인 그 회사는 발행한 주식수가 100만 주예요. 그러면 여러분 1억을 100만 주로 나누면 한 주당 이익은 100원인가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원 번 회사는 발행한 주식이 한 주밖에 없어요. 그럼 한 주당 이익이 100만 원입니다. 그쵸? 즉 주당 이익을 보고하라고 한 이유는 투자받은 자본 규모 대비 이익이 얼마인지를 기업 간에 비교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1억의 당기순이익이 난 회사가 당기순이익은 더 크지만 한 주당 이익은 더 적다는 얘기죠. 그럼 영업을 못한 거죠. 당기순이익 100만 원 벌어들이는 회사보다. 예, 그런 이유로 이렇게 주당 이익이라는 걸 또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시험과 크게 관련 없는데 참고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또 주당 이익도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라고 교재에 이렇게 메모해 놨으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장부 조회하는 문제였고요. 자,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출문제를 또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것도 기출문제 풀이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